안녕하세요. 박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동석 형사재판 검증하기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동석 회장 형사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2월에 이제 최종 공판이 있고, 최종 공판이 있은 뒤에는 선고기일이 아마 잡힐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1월달, 늦으면 2월에는 형사 판결이 선고될 텐데, 그때까지 오동석 회장이 형사재판 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시행사의 잔금 선납이 불법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최 땡땡 증언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저번이군요. 저저번 공판기일에 증인 최 땡땡이 출석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잔금 선납은 대부분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매출의 30% 이상이 잔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비, 이자 비용,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LH 등 많은 시행사들이 잔금 선납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 동성로 현장은 분양대금이 약 2,100억 원 상당으로 약 600억 원 상당이 잔금이었다. 그리고 분양관리 신탁 현장이었기 때문에 실제 2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돼서 오동석 회장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사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양관리 신탁 현장이기 때문에 200억이 추가됐다. 이 얘기는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증언을 했었고요. 그러고 계속해서 분양관리 신탁으로 관리하는 자금은 시행사가 자금의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신탁사가 직접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분양관리 신탁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시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 쓴다. 수분양자들로부터 받는 돈은 시행사가 집행하는 돈이다. 신탁사는 들어오는 분양대금 한도에서 집행하고 시행사가 직접 잔금 선납을 받더라도 신탁사는 손해볼 일이 없다. 어떤 부분은 진실이고 어떤 부분은 거짓으로 보이네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실을 좀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사실 호도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도 이 방송을 하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면요. 직납받은 잔금을 이제 뭐 시행사의 사업비로 썼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시행사 두리홀딩스입니다. 이 현장에선 동성로 현장은 두리홀딩스가 시행사였죠. 잔금 선납 안내문을 보내서 선납 할인을 해준다고 하자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직납했다. 그리고 잔금 사용 내역서 등을 자기들이 정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월 6억 5천만 원 정도 지출되는 이자에 그 돈을 충당했고 그 돈을 합계 약 100억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잔금 직납을 받아서 공사비 및 이자 비용에 약 120억 원을 쓰고 나머지 사업비에 62억 원을 사용해서 합계 182억 원을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증언하는 내용을 그 현장에서 급하게 이렇게 받아치다 보니까 일부 잘못 증언한 내용과 좀 잘못 기재된 내용이 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어쨌든 그 채땡땡의 증언을 그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잔금 선납은 대부분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인건설이 한 잔금 선납도 사실은 다른 현장에서 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뭐 마찬가지로 시행사의 잔금 직납은 문제없다. 왜냐하면 시행사가 자금 집행하는 주체고 신탁사는 주체가 아니고 뭐 이걸로 인해서 신탁사가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취지의 증언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로 그렇게 직납받은 돈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절차상 조금 부적합한 건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로 쓴 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취지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러한 증언을 증거로 해서 오동석 회장이 나는 뭐 무죄다, 나는 뭐 죄가 경감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 증언이 맞느냐? 그걸 좀 검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는 잔금 선납을 받는 주어가 틀렸다고 보입니다. 즉, 그 주어가 시행사가 돼서는 안 되죠. 신탁사가 돼야 됩니다. 제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제 코리아 신탁, 동성로의 신탁사인 코리아 신탁 현장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내용의 안내문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어쨌든 분양 목적물은 동성로 현장이고, 어찌됐든 그 밑에 하단의 내용을 보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그 신탁사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납부도 정당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계좌 이외에 납부함으로써 발생되는 수분양자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신탁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잔금 선납의 주체가 시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신탁사가 돼야 된다라는 걸 신탁사 홈페이지에서도 정확히 밝히고 있죠. 그러면 시행사로 납부한 잔금을 신탁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잔금 납부로 결국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분양자가 2번 잔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시행사는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해버리면 책임질 주체도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붕 떠버린 그 잔금에 대해서는 오롯이 수분양자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탁사는 책임지지 않고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가 수분양자이기 때문에 잔금 선납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시행사 앞으로 잔금 직납을 받았을까요? 저번 그 영상에서 저번 영상 왜 분양형 폰지 사기인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목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분양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그 설명대로 분양 결과에 따라서 다인건설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조건의 공사 대금 지급 계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는 해당 분량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책임 준공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더라도 건설사는 자기의 자금으로 공사를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분양불 조건의 공사대금 지급 조건입니다. 정리하자면 분양이 안 되면 공사대금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완공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 구조가 통상적으로 요 가운데 보시듯이 토지비, 필수사업비는 에쿼티, 자기 자본, 자기 돈 일부와 한 10% 정도 자기 돈하고 론, 빌리는 대출금, 본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약 50% 정도 들어와서 한 60% 정도가 토지비하고 필수사업비를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이제 보통 계약금 중도금으로 나머지 공사비를 충당하고 잔금이 들어왔을 때 시행사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인건설이 시행사 앞으로 이제 잔금 직납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하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동성로 현장도 상가 미분양이 많고 다른 현장도 상가 미분양이 많죠. 그래서 상가 미분양 발생 등으로 분양대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으로 넣었던 YL홀딩스의 대여금 상당액을 다 빼갔죠.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받자마자. 그리고 부동산 본 PF 대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결국 계약금하고 중도금밖에 없었고, 따라서 분양대금 말고는 공사비, 필수사업비를 전혀 충당할 수가 없었죠. 그 결과 잔금을 빨리 받아와야 미분양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계약금, 중도금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그러면 잔금이라도 빨리 받아와야 공사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분양관리 신탁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직접 시행사가 신탁사 대신 잔금을 선납받고 이거를 사업비 내지 등등등 기타 비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잔금 직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은 없고 중도금 대출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그 부분입니다. 이건 신탁 원부의 내용이었고요. 왼편에 보시면 당초 YL홀딩스 주식회사가 우선 수익금 한도를 195억 원으로 해서 대출을 했었죠. 이게 토지 매입 단계였는데 토지를 매입을 하고 즉시 이제 신천사동, 새마을 금고 등으로부터 대주단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자마자 YL 홀딩스가 투자한 돈은 다 빼가 버렸죠. 그러고 본 PF 대출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 무슨 종합금융회사, 이런 데로부터 사업비 일부라도 대출을 받아서, 분양대금 이외에 사업비나 공사비, 이자 비용으로 쓸 돈을 여분을 좀 마련해 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뒷받침도 없었다라는 게 잘 보입니다. 결국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부분에 신천, 사동, 새마을 금고 등으로부터 받는 중도금 대출만이 유일한 공사대금, 사업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채땡땡의 증언에서 잘못된 점은 제가 볼 때 자금 집행하는 주어가 시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채땡땡은 자금 집행은 시행사가 사실 하는 거고 신탁사는 자금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분양관리 신탁의 구조를 보면 자금 집행의 주체는 명백히 신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건 분양관리 신탁의 구조도입니다. 분양관리 신탁은 예전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시행사가 분양사업 하다 보면 분양대금 자체를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 자체를 시행사가 관리하지 말고 신탁사가 관리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제도고, 선분양, 그러니까 완공되기 준공되기 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물 분양법에서는 분양관리 신탁 등 신탁 제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관리 신탁이나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 이행보증 같은 거를 하지 않으면 선분양을 못하도록 만들어 뒀기 때문에 먼저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탁사와의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신탁계약 중에 가장 시행사가 재량이 넓고 자율이 많이 주어지는 제도가 분양관리 신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관리 신탁을 주로 해서 이런 분양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분양관리 신탁 구조도에 따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각각의 주체가 이제 분양사업자, 시행사인 두리홀딩스가 되겠죠. 동성로 현장에선 분양사업자가 가운데 있고 그 왼쪽에 이제 피분양자, 수분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허가관청,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대출기관,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있고 그 대각선 오른쪽 위로는 시공사, 이제 이 현장에서는 다인건설이고 감리회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는 감리회사가 있죠. 이 5개의 주체를 머릿속에 두시고 이들 간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순서를 보겠습니다. 1번을 찾으시면 수탁자, 맨 아래에 되어 있는 네모박스 수탁자, 부동산 신탁사, 동성로 현장에선 코리아 신탁입니다. 코리아 신탁과 분양사업자 가운데 있는 시행사인 두리오 홀딩스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뒤에 신탁계약을 먼저 체결해야지만 선분양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매입한 뒤에 그 소유권 이전을 코리아 신탁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부터 분양관리 신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제가 선분양을 위한 전제로 신탁계약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허가관청, 중구청이 될 겁니다. 대구 중구청에 분양신고를 두리홀딩스가 합니다. 그러면 분양신고를 하면 중구청에서 분양신고 수리라고 해서 분양을 하도록 허락해주는 행정처분을 하죠. 그런 뒤에 4번 피분양자, 왼쪽에 되어 있는 수분양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대출기간과 대출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1번이 아까 소유권 이전하는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소유권 이전하는 그 단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아까 신탁원부에 보신 것처럼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성로 현장에서는 대출약정이라고 해봐야 중도금 대출약정이 거의 전부였던 걸로 아까 파악이 됐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시공사와 이제 공사도급계약, 즉 다인건설과 건물을 지어달라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다시 4번 뒤에 그러면 4번은 분양계약 체결이었죠. 그럼 5번은 무엇이냐? 왼쪽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신탁사로 납부합니다. 5번 보이시죠? 그리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그것을 받은 신탁사가 공사비 등 대금 집행을 시공사하고 감리회사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즉 분양대금 받은 걸 관리했다가 집행하는 거를 코리아 신탁이 다인건설이나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금관리의 주체는 결국 신탁사가 되고 집행하는 주체도 신탁사가 된다라는 걸 이 구조도에서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땡땡의 증언은 그런 점에서 자금 집행의 주어가 틀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양관리 신탁계약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한번 드렸지만 2020년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 편람 제20면에 보시면 분양관리 신탁계약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그러니까 수분양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해서 정산할 때 납부한 분양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등 토지 등 소유권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고 대리사무계약의 최소 범위를 분양수익금 관리, 사업감독 등으로 하여 분양받은 자를 보호한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 신탁계약은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리고 자금관리, 사업감독을 신탁사가 하고 그리고 토지랑 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리도 신탁사가 해라. 그렇게 둔 제도가 분양관리 신탁이다. 그리고 시행사가 자금관리나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리는 하지 말라는 게 또 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행사는 믿을 수 없으니 신탁사가 자금도 관리하고 자금도 집행하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도 잘 관리해서 수분양자에게 결국 안전하게 소유권을 넘기도록 잘 끝까지 관리해라는 게 분양관리 신탁의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채땡땡의 증언이 좀 잘못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잔금을 그러면 직납받아서 채땡땡의 증언대로 사업비나 공사비로 제대로 사용했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2019년 감사보고서를 두리홀딩스 걸 보면 밑빠진 도옥입니다. 그러면 잔금 직납받아서 이거를 뭐 공사비나 이자 사업비에 제대로 사용했다는 채땡땡의 증언은 거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소장에 들어있는 범죄 사실에는 기존 차입금 이자 변제를 위해서 그 돈을 썼고 그리고 다인그룹의 타 계열사 자금으로 전용했지 채땡땡의 증언대로 공사비 이자 사업비에 쓴 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2017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44.3억 원의 잔금을 시행사가 직납받은 걸로 돼 있는데 그 돈은 실제 공사비 이자 사업비에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써 있는데 과연 감사보고서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019년 두리홀딩스의 감사보고서 내용입니다. 맨 아래 항을 한번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면 이자 비용으로 2016년 15.8억, 2017년에 80.2억, 2018년에 29억, 2016년에 45.9억 많은 돈이 지금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이제 지급수수료, 광고 선전비, 기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2017년에 지급 수수료는 224.2억. 어디로 나가는 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다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7년엔 200억 넘게, 2018년에 253.1억, 2019년에 95억, 그리고 광고 선전비도 2017년에 106.8억, 2018년에 58.1억, 2019년에 5.5억 나왔고요. 기부금도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다 공사비나 사업 비용에 충당된 돈이 맞을까요? 오히려 뭐 자금을 타 계열사에 전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한 그 공소 사실에 더 부합하는 증거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019년 말 감사 보고서를 보면 단기 차입금만 833억 원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리고 있죠. 그리고 손실도 256.5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간 게 결국 지급 보증액, 아까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액 등등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8,169.5억을 지급 보증했고 했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 돈을 빌렸고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니 선납을 받고 하더라도 다 이자 내는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특수관계자, 그 뭐 아까 다인그룹의 타 계열사를 보통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 대여액도 302억 원입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빌려줬고요. 자금이 이렇게 쪼달리는 상황에서 자금 대여까지 하고 있으니 과연 드류홀딩스의 사업비나 공사비로 쓸만한 돈이 남아 있었는지 그건 과연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채땡땡의 증언 중에 잔금 선납이 뭐 다른 현장에서도 다 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잔금 선납 받은 돈은 다 공사비나 사업비로 썼다. 그리고 그 돈은 신탁사 게 아니라 원래 시행사기 때문에, 시행사 거기 때문에 시행사가 잔금 선납 받는 게 뭔 문제냐? 그 증언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건축물 분양법에서 정한 분양관리 신탁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금 흐름이 핵심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자금 흐름을 보더라도 이것이 처음부터 밑빠진 독이었고 그 밑빠진 독을 계속 메꾸기 위한 어떤 뭐 그 자금 유용의 한 방법이었지, 절대 뭐 사업 자금을 제대로 쓰기 위한, 조금 빨리 땡겨 쓰기 위한 시도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 그 오동석 형사재판 검증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 변호사였습니다.